드디어 기다리던 고백록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록은 저 개인적으로 꽤 많이 읽었고, 많은 번역본을 사서 읽었고, 또 최근에 이 한길사에서 고백록을 번역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약을 해서 구매를 했죠. 거의 그런 일은 잘 없는데 이 고백록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고, 또 저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영적 스승으로 삼고 또 그의 책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거의 읽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고백록이 나왔다는 이야기에 정말 뭐 어떤 가슴 뭉클한 또 기대감과 또 뭐 빠른 소비적 삶으로 이 책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전판, 사실 저는 고백록은 좀 이렇게 읽기가 좀 어떻게 보면 가독성이라는 건 아니고 단어 자체의 표현이 조금 이렇게 쉽게 읽혀지진 않지만, 오늘 이 고백록, 한길사에서 나온 이 고백록을 주의하시고 또 번역하신 이 성년분의 고백록 또 번역본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실 그 고백록을 제일 좋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깊이 있게 주의도 잘 해주셨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전문가이신 이분이 스스로의 언어로 새롭게 번역한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리고 이어 최근에 이 고백록을 성년분이 이제 한길사를 통해서 다시 책을 번역해 냈습니다. 이 책에서 첫 번째 제가 보았을 때 느끼는 새로움은 보시다시피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어떤 그림, 역사적 그림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에 다카스테에 가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다카스테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향이니까요. 내륙도시이고 바다를 볼 수 없는 되게 아주 지역적인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아프리카 카르타고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장면들이 보이는 이 그림도 보이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카르타로 떠나 로마로 이제 가는 그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로마에서 수사학을 공부하는 장면도, 수사학을 이제 강의하는 장면도 보입니다. 단 일화로 카르타고보다 로마의 학생들이 그에게는 참 좋았다라는 게 고백록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카르타고 학생들은 뭐 말 그대로 좀 교양도 떨어지고,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데 뭐 그 학업비도 제대로 내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하위 평준화됐다는 느낌을 어거스틴이 받았고, 근데 로마에서는 조금 더 다른 의미에서 로마에서의 공부가 또 가르침이 그에게 굉장히 좋은 도전이 되었죠. 그리고 이 밀라노로 출발하는, 사실 이 밀라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를 통해서 그가 자기가 이단에 빠졌었던, 그 사실은 철학적 책을 통해서 이미 한번 이제 넘어섰지만, 성경이 그 어떤 책보다 탁월하고 아름다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자기가 평생에 찾고 있었던 진리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탁월한 진리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시작점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인 거죠. 그리고 사실 암브로시우스의 거룩한 삶의 도전도 많이 받죠. 그리고는 뭐 여러 책들을 통해서 그가 도전을 받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백록에 나와 있죠.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 그림들, 모니카의 죽음,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모니카가 죽죠. 그리고 그 죽기 전에 환상을 보고 어머니와 놀라운 신앙적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 이야기가 사실 이 고백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그림들은 사실 처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한길사에서 나온 이 고백록의 첫 번째 어떤 드는 느낌은, 제가 처음으로 보지 못했던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메인 그림을 사실 많이 봤죠. 많이 봤는데 상당히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새벽에 뭐 어제 밤늦게 이 책을 받았는데, 처음에 드디어 이제 성염 교수님이 이 고백록에 대한 첫 번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들. 이 내용들은 사실 예전에 고백록에서도 읽었던 성염 교수님의 서론 번역했던 고백록에도 있었던 내용 같긴 해요. 한번 대조해 봐야 되겠지만, 확실한 건 이 짧은 페이지지만 들어가는 말 같은 이 고백록에 대한 이 성현분의 이야기는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죠.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한 타카스테의 얘기, 비록 내륙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나는 어린 시절부터 조그만 잔에 담긴 물을 보고도 바다를 상상할 수 있었다. 이게 고백록이 나온 게 아니었군요. 서간집에 나오는 내용이었네요. 사실 여러 책들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어디서 나오는지 저도 각주 처리가 떨어졌네요.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이는 타카스테라는 이 내륙의 안에 있었던 곳에서 한 번도 바다를 보지 못했던 이가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리를 사모하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는 이 카르타고는 답답한 도시였죠. 그러나 결국 그는 회심하고 난 후에 아프리카로 돌아옵니다. 자기 고향을 돌아오죠. 그리고 2년인가 3년 동안은 공동체 생활, 수도원적인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교로서의 삶도 사지만 나중에서도 그의 인생은 거의 수도자적인 삶과 수도원적 영성을 가지고, 이게 우리 현대에 얘기하는 수도원적 이런 의미는 사실 아니지만 어찌됐건 그는 그렇게 자기 고향 땅으로 오죠. 이런 번역을, 새로운 책들을 마주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새롭게 번역되어서 또 새로 읽으면 또 새롭습니다. 똑같은 책을 몇 번 읽는 이유는, 이런 고전이 탁월한 이유는, 뭐 똑같은 책을 번역이 되지 않았어도 새로운 게 읽어도 굉장히 좋지만, 또 이런 새로운 책을 읽게 되면 또 다른 아름다운 감동을 느낄 수 있거든요. 몇 번을 고백록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번역본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동안 밤늦게 새벽에 이렇게 고백록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서양 철학사의 수문을 열었던,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이 있는 사유가 있는, 고백록은 말 그대로 가장 그가 회심한 이후에 가장 진솔하고 깊이 있는 철학과 신앙과 삶과 자아에 대한 어떤 성찰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고백록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책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책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